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안내서 두 번째 쿠버네티스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쿠버네티스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쿠버네티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용어랑 발음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쿠버네티스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단어들이 나오고 그 발음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스터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노드. 이 노드라는 게 찾아보면 예전에 이제 미니언이라는 또 용어를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줄여서 이제 K8S, KH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큐브 컨트롤을 이제 큐브 CTL, 큐브 커틀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HCD 이거는 이제 ET랑 CD를 이제 따로 발음을 해서 HCD, HCD라고 발음을 하는데 ETCD라고도 발음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POD 이것은 이제 POD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POD, POD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티오, 헬름, K네이티브 이런 이제 발음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제 배우는 단계를 보면은요. 처음 시작할 때 쿠버네티스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리고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쿠버네티스가 예제대로 좀 하다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깊이가 있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시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 도커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하는 시연을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시연을 보시면 그냥 설명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제 소개랑 아키텍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아키텍처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의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씩 이제 실습을 합니다. 이 실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통합 배포 실습을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띄우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할 게 많고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하시면 이제 서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쿠버네티스를 이제 활용하는 단계가 사실 제일 많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하시면은 그 쿠버네티스 서버 자체를 이제 관리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소개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먼저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스케일링하고 관리한다. 네, 약간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쉽게 관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단위로 그룹화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최상의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결합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 쿠버네티스가 나오기 전부터도 컨테이너를 쓰고 있었고 보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보그가 발전한 게 이제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그 보그 시절에 쌓였던 이제 노하우들이 다 쿠버네티스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구글은 물론이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레드햇 이렇게 쟁쟁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선두 기업들이 각자 만든 게 아니라 다행히 이 쿠버네티스 하나를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나 어떤 업계 최고의 아이디어들이 다 녹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이 쿠버네티스는 결국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다 관리하던 것들을 다 자동화해주고 그리고 논리적인 단위 여기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많죠. 팟, 리플리카 셋부터 해서 인그레스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단위들이 있는데 추상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체의 노하우가 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 글자 자체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조타수 또는 조종사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쿠버네티스의 저 U부터 이 사이 글자가 총 8글자예요. 그래서 저걸 줄여서 K8S, 쿠버네티스 KH
라고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고, 또 앞에 있는 KUBE 저것만 줄여서 뭐 쿠베, 뭐 한글로 약간 쿠베라고 하고 큐브라고도 이제 많이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CNCF를 졸업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뭘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이전이 있었고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이전을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구글 이제 본사에 가면 저 전시를 해놨어요. 이제 구글에서 첫 번째로 사용했던 서버다 라고 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아마 저 시절에는 저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다 IP 번호가 있었을 거고 한 땀 한 땀 관리를 했을 겁니다. 제일 위에 거는 뭐 웹서버, 뭐 제일 밑에 거는 DB 서버, 이런 식으로 아마 관리를 했겠죠. 그리고 각 서버마다 이름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웹 프로덕션, 뭐 API 프로덕션, DB 프로덕션, 그리고 각 서버마다 역할이 확실했겠죠. 뭐 웹 서버에 갑자기 DB를 설치하지 않았을 거고, 뭐 API 서버에 갑자기 웹 서버를 뭐 설치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 이전하고 완전 달라졌죠.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저걸 한 땀 한 땀 관리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 수많은 리소스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추상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웹 서버, API 서버, DB 서버라고 했으면 이제 서버 0번, 1번, 2번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 0번 서버에 웹이 있는지 뭐 1번 서버에 웹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만 웹이 떠 있으면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리소스가 풍부해진 거죠.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게 좋을까라고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 이전에도 다 웹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등장했다고 갑자기 뭐가 확 바뀐 건 아니고, 그 전이나 그 후나 지금도 뭐 구글은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서버가 돌고 있었는데, 분명 이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나서 그래도 이런 방법을 쓰면 조금 더 배포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화해서 배포를 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자, 뭐 마이크로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쪼개자, 그리고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예전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서버가 하나 버리고 새로 서버를 띄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운영하고 개발을 합쳐진 이제 데브옵스 문화도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클라우드스럽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런 개념들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은 뭐 거스를 수가 없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많이 쓰이지만 뭐 앞으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방법들인 거고, 그 방법들이 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를 단순히 뭐 그냥 새로운 배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 어울리는 배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쿠버네티스는 자동화가 되고 뭔가 논리적인 단위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 많은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제 데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데모는 이제 AWS 클라우드에 이제 EKS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고스트 블로그를 배포하는 샘플입니다. 이제 고스트라고 하면은 밑에 보시면 뭐 글 쓰고 글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블로그 시스템이고요. 구성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트는 노드.js로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고, 데이터는 이제 마리아DB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노드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노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프록시 서버를 두고 웹 브라우저에서는 저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이제 고스트에 접근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블로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뭐 이미지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그 데이터 파일을 어딘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EBS라는 그 디스크를 이제 마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렵진 않지만 귀찮습니다. AWS에서 서버를 띄우고
또 EBS, 엘라스틱 블락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뭐 마운트하고 이런 손이 가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서버들마다 일단 제 컨테이너를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도커를 설치하고 도커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제 SSH로 서버 하나씩 IP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프록시를 둬야 되는데 저 노드 서버가 만약에 세대라 그러면은 그 세대마다 이제 포트가 있을 거고 그런 포트 정보를 이제 프록시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드 서버는 1번에 떠 있고 DB 서버는 만약에 3번에 떠 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DB가 몇 번 서버에 떠 있는지 그 노드 서버에다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 DB 서버가 2번으로 옮겨진다, 2번에 뭐 재설치한다 그러면은 1번 서버에 그 DB 설정도 2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한번 데모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